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2에 A 더하기 A3이 A9일 때 수열 AN의 공차를 구하시오. 등차 수열 그랬죠. 등차 수열은요, 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첫째 항이 2라고 주어졌죠. 이 공차만 알아내면 됩니다. 미지수 하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식이 하나 있어요. 대입해서 D값 구하면 되겠죠. 등차 수열은요, 일반 항이 A 플러스 M-1D 이렇게 돼요. 첫째 항에다가 M보다 하나 적은 거만큼 공차가 더해지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면 2에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이 2예요. 여기 공차를 한 번만 더하면 되고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를 두 번 더해주면 됩니다. 아홉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2에 공차를 8번 더해주면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먼저 2로 나눠볼게요. 2 나누면은 여기 1 플러스 4D가 되고요. D, 2D, 3D죠? 우변 넘어가서 여기서 빼주면 D만 남고요. 1은 좌변으로 넘깁니다.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1 빼주면 3. 공차가 나왔죠?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A3 곱하기 A7이 64고요. A8은 양수다. A2의 값을 구하라. 등차 수열 그랬죠. 등차 수열은 기본 목표가 A와 D값 구하는 겁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A값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세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죠.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가 됩니다. 이걸 대입을 해보면요, D가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A 마이너스 6 곱하기 일곱 번째 항은 A, 자, 여기 D에 3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곱이 64.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다시 전개시켜보면요, A제곱 이거 두 개 하면 마이너스 24A 곱하면은 108 넘기면 마이너스 64는 0. 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44는 0. 인수분해해보면요, 22와 2 둘 다 마이너스. 자, A 값이요, 22 또는 2인데요. 자, 여덟 번째 항이 양수된다 그랬어요.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요, 다 마이너스 37번 빼줬을 때 값이 양수돼야 됩니다. 근데 2는 7번 빼주면 음수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A는 22가 됩니다. 두 번째 항은요, A2는 A 플러스 D가 되겠죠. 22, 공차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빼주면은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A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은 A랑 D 구하는 게 목표인데 D는 나왔네요. 그러니까 A 이용해서 여기 식도 하나가 있죠? 여기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 공차를 한번,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더하기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를 3번, 그럼 마이너스 6 되겠죠? 이 값의 제곱이 16 곱하기 세 번째 항 공차, 첫째 항에다가요, 공차를 2번, 마이너스 4. 이거 풀면 되는 겁니다. 식이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 되겠네요. 2A, 요거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제곱하면서 쫙 커지니까 여기 16 있죠? 이런 경우는 이거 2로 묶어보면 2에 A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제곱이니까 4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변 4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된 다음에 전개하면 좀 더 간단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되고요. 우변은 4A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넘겨주면요,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2는 0.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풉니다. 4, 8, 32 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A 값은 4 또는 8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세 번째 항은 0이 아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4라면은 세 번째 항이 여기서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0이 돼버리죠. 이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8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고요. A3의 절대값 빼기 A4는 0이다. 이때 A7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수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게 공차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첫째 항 나왔고요. 이거 쓰겠습니다. 이거 넘겨볼까요? 넘겨보면은 절대값의 A3은 A4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요. 첫째 항 공차를 두 번 더하면 돼요. 2D.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절대값 문제 푸는 겁니다. 절대값 문제는요, 기본이 절대값 많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값, 만약에 x가 a 그러면요, 절대값 성질 그냥 x가 뿔마 a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2d가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3d가 될 수도 있고, 부반대인 15 마이너스 3d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마이너스 15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넘어가면 d가 0 이렇게 나와요. d가 0인데, d가 0이 되면은 이 우변이, 지금 원래 요거는 이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음수면 해 자체가 안 나옵니다. d가 0이면은, d가 0 집어넣으면요, 이거 음수 나오죠? 지금 0 집어넣으면 좌변은 플러스 15가 나오고, 우변은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고요. 자, 이 상황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3d가 일로 좌변 넘어가면 5d가 되고요. 마이너스 15가로 넘어가면 30. 그래서 d는 6 이렇게 돼요. 6 집어넣으면 3, 6, 18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d 값은 6이 됩니다. 그러면 A7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하면 되겠죠. 6, 6, 36 이렇게. 그러면은 21이 답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입니다. 문제에 보니까 n이 있네요. 자, n이 있지만 이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좀 쉽고요. 안 되면 좀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4에 n-4는 0인데요.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x 4고 n-4. 플러스일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n이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가로치고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n 플러스 4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n이 나오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x 값이 구해지죠? 여기서 0 되려면 4. 이 값이 0 되려면 n-4. 그럼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요. 알파 베타가 4와 n-4가 되겠죠. 그럼 이 4가 확실한 거니까 이거 먼저 볼게요. 알파가 4일 수도 있고 베타가 4일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알파가 4인 경우. 알파가 4면요. 이게 등차수를 이뤄야 돼요. 1, 4. 3만큼 커졌죠? 3만큼 더 커지면 7. 베타가 7 돼야 돼요. 그때는 이 값이 7이 되면 됩니다. 그럼 n이 4 더하기 7에서 11. 자, 이거는 상황이 맞죠? n이 11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베타가 4인 경우를 볼게요. 이제 이건 아니고 이제 베타 값이 4인 경우, 여기가 베타가 4가 됩니다. 그럼 등차수열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알파 값이 등차 중앙 있죠?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5를 2로 나누면 2분의 5가 됩니다. 알파. 그때 얘 값이 2분의 5가 돼야 돼요. 이 값이 2분의 5. 근데 n이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도 정수가 나와야 돼요. 2분의 5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아까 n 값은 요거 11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이한이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로 등차수를 이룬다.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이 나왔네요. 이 식이 성립할 때 16xz제곱 플러스 9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식에서 이렇게 는이 여러 개 있죠. 이렇게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는 k에서 이 상수를 도입하는 게 좋아요. 비례식인 경우는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이걸 k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이 식에서요. 알파분의 1이 우리 지금 주어진 게 알파, 베타, 감마이기 때문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표현을 해야 돼요. 알파분의 1이 요거 로그 정이죠. x가 1로 가면서 로그의 밑으로 갑니다. 로그 x의 k 이렇게 돼요.
이거 역수치하면 알파 나오겠죠. 역수치하면 예, 밑과 진수가 바뀝니다. 이것도 로그 k의 x 이렇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주면 이건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되겠죠.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로그 y의 k가 되고요. 자, 이것도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베타 되겠죠. 마이너스 베타가 로그 k의 y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베타 값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에서는요, 감마분의 1이 감마분의 2가요. 잠깐만, 로그 z의 k가 되고요. 역수치하면 2분의 감마가 로그 k의 z. 자, 이거는 2가 곱해지면은 이렇게 감마가 표현되겠죠. 감마는 2 로그 k의 z.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등차 수열이면요, 등차 중앙. 요거의 2배가 알파와 감마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요 값의 2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끝난 거고 이제 보겠습니다. 등차수열 정의 이제 저 등차 중앙 이용하면 그 2배. 마이너스 2 로그 k의 y가 자, 얘랑 더한 거예요. 로그 k의 x 더하기 2 로그 k의 z. 자, 이제 우리는 이제 x, y, z의 관계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다 k죠. 비교를 할게요.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2가 올라갑니다. 로그 k의 y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것도 2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합칠 수 있겠죠. 로그 k의 x, z 제곱. y의 마이너스 2제곱은 y 제곱분의 1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x, z 제곱이랑 같으면 됩니다. 이제 나온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풀면 되는데 여기 x, z 제곱이 있죠? x, z 제곱이 y 제곱분의 1입니다. 이 값이 y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y 제곱분의 1하고 y 제곱이니까 서로 역수 관계죠. 한 번 더 써보면요. 16, 자, y 제곱분의 16 플러스 9y 제곱 이렇게. 역수 관계 우리가 합, 곱, 역수일 때는 보통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합니다. 크거나 같다 2루트 곱하면은 y제곱 사라지고요. 16 곱하기 9가 되겠죠. 자, 이게 산술 기하 평균 공식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등호는 xy가 같을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양수일 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xy는 1이 아닌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16은 4고요. 루트 9는 3 되겠죠? 12 곱하기 2 하면 이게 24. 2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2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등차수열 머릿속에 보자마자 아 첫째 항과 공차 구하는 거구나. 식이 두 개가 있죠. 식도 별로 복잡해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뭐 AD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이런 거 보면 안심을 하시면 돼요. 구한 다음에 뭐 그 다음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요식을 바로 써볼게요. 자, 첫째 항 A는 자,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겠죠. 2D 플러스 8 이렇게 되고요. 요식도 아래쪽에 써볼까요? 2배의 A4 A4는 A 플러스 3D 마이너스 3의 A6 A 플러스 5D 이 값이 3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데 위에서 그냥 바로 A가 사라지네요. 그럼 D 값이 나오죠. 2D가 마이너스 8이니까 D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했고요. D 마이너스 4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3, 4, 12 이렇게 되고요. 4, 5, 20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시키면 2A 마이너스 24 여기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60은 3 2A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24, 60 해주면은 36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3이 되겠네요. A 값은 33 이걸 여기 대입할게요. K번째 항은요. 첫째 항 33에다가 공차를 K-1번 곱하기 마이너스 한 거죠. 이렇게 여기 0보다 작은 거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되고요. 4K가 우변 넘어갈게요. 플러스 4K가 될 거고요. 이거 4 더하면 37 이렇게 됩니다.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죠. 이거 4로 나눠보면은 4, 9, 36, 9점 뭐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y는 2의 x 플러스 n의 그래프가 함수 2분의 1의 x제곱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죠. Pn의 x좌표를 an, y좌표를 bn이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다. 그래프를 볼게요. 2분의 1의 x제곱 지수죠. 0,1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2의 x제곱은요. 2의 x제곱은 이렇게 되는데요. 플러스 n이 있으면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이동한 거예요. 즉, 요거 x가 마이너스 n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 n일 때 y값이 0 나옵니다. 마이너스 n일 때 y값이 0이 아니라 1이요. 2의 0제곱이니까 1. 이게 1이라고 하면 여기. 이런 지수 함수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그 함수는 1,0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지수 모양이 될 겁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이상한데 여기 대칭적으로 그려져요. 2분의 1하고요. 요 2는요. y는 y축 대칭을 하면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 문제 파악할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운데 있죠? 이렇게 교점. 이 교점의 좌표가 이 0과 마이너스 n의 가운데는 마이너스 2분의 n이 될 거예요. 식으로 구해도 확인되겠죠? 한번 식으로도 확인해 볼게요. 어차피 교점의 좌표가 지금 an, y좌표가 bn. 여기가 an 될 거고요. 이쪽이 bn 될 겁니다. 이렇게. 식으로 구해보면요. 간단하죠. 또 요게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돼요. x 마이너스 n과 요 마이너스 x가 같으면 되겠죠. 넘어가면은 2x n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n 되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n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입하면 bn 나오겠죠. 여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니까 그냥 2분의 n 2의 2분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기억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열 AN은 등차수열이다. 이거 보면요. n에 대한 1차식이죠. 1차식이면 등차수열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이면 1차식, 1차식이면 등차수열. 공차가 n의 계수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이 맞고요. 니은 임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b의 m은요. 요 m 들어가면 돼요. m. 그럼 2의 2분의 m 이렇게 되고요. bn은 자 곱하기 2의 2분의 n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요게 m 플러스 n 2분의 m 플러스 n 자, 이거 되는지 확인하라는 건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거 덧셈 되겠죠? 두 개 더하면은 이 모양 나오죠? 여기 n입니다. 나오니까 등호가 성립합니다. 디귿 2의 bn이 bn 플러스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거 써볼게요. 2 곱하기 bn이 여기다 n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거 똑같죠? 그래서 2의 2분의 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여기 n 플러스 1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2가 2의 1제곱이죠? 합칠 수 있죠? 합치면은 이 값이 뭐가 되냐면 2의 1 더하기 2분의 n 이렇게 돼요. 2분의 2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자,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 2 플러스 n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 이게 더 크잖아요. 크니까 이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만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의 그래프가 직선 y는 k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 4점의 x좌표를 각각 a1, 2, 3, 4라고 하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2차 함수는요, 대칭성이 있어요.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 특징이 이렇게 대칭인 겁니다. 대칭. 꼭지점 여기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게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접어 올려진 거예요. 가운데가. 여전히 이 가운데, 지금 y축. 이게 지금 x축 이동은 없죠? y축 대칭인 겁니다. 대칭인데, 이 점이요. 이 점의 x좌표들이 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간격이 다 같은 거죠? 어차피 대칭성을 볼 거면 한쪽만 봐도 돼요. 이쪽만. 그러면, 자, 여기 간격이 다 같기 때문에, 자, 요거하고 요거 비율이 이렇게 1대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나옵니다. 미지수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자, 이거 그냥 쓰는 것보다 이럴 때는 이렇게 비율이 나온 것들은요, 비율을 이용해서 다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 좌표 있죠? 요 좌표를 제가 K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K.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가 3K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K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3K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똑같으면 되겠죠. 근데 K를 대입하는데 지금 여기 원래 이차함수는 이렇게 그린 거예요. K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K제곱, K가 여기 써있네요. 다른 문자 써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알파를 쓸게요. 알파, 3알파, 이렇게요. 그럼 알파를 대입하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9. 자, 요거는 원래 이 아래쪽 이렇게 된 거예요. 음수 부분이니까요. 네, 절대값 때문에 이게 부호가 반대로 해서 올라간 거죠. 이거의 부호가 반대 이렇게 됩니다. 이 함수값은. 자, 이 값과 3알파는 양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3알파를 대입했을 때 값. 3알파 대입하면 제곱. 9 알파 제곱 마이너스 9. 요게 같다. 하면 미지수 제가 알파 하나 썼는데 식 하나 나왔죠? 끝난 겁니다.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9는 9알파 제곱 마이너스 9고요. 이거 넘어가면 10알파 제곱. 넘어가면 18. 알파 제곱은 10분의 18. 5분의 9가 되겠네요. 그다음 알파 루트 씌우면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목표가 뭔가요? 이거 구하는 거죠. y값. 여기 y가 k값. k값은 요 좌표의 y값입니다. 이 값이 아까 요거예요. 요거든 요건 좌변이나 우변 아무데나 알파 제곱값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요. 알파 제곱 5분의 9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5분의 5, 9, 45니까요. 45에서 9 빼주면은 36 되겠네요. 마이너스 되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K값은 5분의 36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을 가로 방향으로 3등분하여 도형 1을 만들고 세로 방향으로 3등분하여 도형 2를 만든다. 도형 1과 2를 번갈아 가며 계속 붙여 아래와 같은 도형을 만든다.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붙여진 도형 1이 왼쪽 맨 위의 꼭지점을 A라고요. 여기를 A라고요. 계속 붙여나가서 여기 B1, B2, B3에서 BN까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꼭지점 A에서 BN까지 선을 따라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A3 더하기 A7의 값을 구하시오.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접하면요. 일단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숫자가 작죠? A3.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고요. 7도 이거 조금만 6, 7 두 번만 더하면 여기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크면은 규칙성을 정확히 알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2까지는요, 만약에 여기까지 온 거,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거는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는 네 가지가 되는 거고요. 4 더하기,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면서 서로 추가되는 걸 볼게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둘, 세 가지.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7가지가 돼요. 자, 그리고 B3까지 오는 걸 볼게요. 여기 7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건 그대로 4 플러스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7가지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가는 것들이 다 7가지가 있는 거고, 새로 생기는 게 위쪽으로 오는 거. 위쪽으로 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래서 3개가 더 추가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똑같죠? 다 3개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등차 수열 되겠죠? 3씩 더해지니까 첫째 항이 4,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A3는요. A3 더하기 지금 A7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A 플러스 2D가 되고요. A7은 A 더하기 6D가 돼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8D입니다. 첫째 항이 4고요. 그럼 8. 공차는 3입니다. 38은 24. 더하면 32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숫자 쓰는 게 있어요. 1, 여기까지 갈 때 1, 1, 1 해가지고 1, 이거 두 개 더해서 2, 더해서 3, 이렇게 더해서 4, 이런 식으로 길 찾아가는 최단 경로 가지수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B, 여기 N이라고 할게요. N까지 오는 거, B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까지 도착한 게 BN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럼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는 이렇게 오는 거 bn 더하기 여기서 얘 말고요. 다르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3. 그래서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져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그림은 동심원과 직선의 교점의 자연수 1부터 차례로 적은 것이다. 자, 이미 채워진 수들의 규칙에 따라 계속하여 적어 나가면 475는 원 OM과 직선 LN의 교점 위에 있다. 그러니까 원 이렇게 있죠.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썼고요. 9가 자 1 위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죠. 시작점이. 두 번째 원의 시작점은 여기. 첫 번째 원의 시작점은 여기인데 두 번째 원은 여기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16까지 오고 세 번째 원은 이렇게 17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몇 번째 원에 있는지 볼게요. 지금 원 하나에 숫자가 8씩 쓰여 있죠. 8로 나누면 알 수 있겠죠. 475를 8로 나눠봅니다. 그럼 6, 8 안되네요. 6은 안되고 5, 8, 40 이렇게 되고요. 75, 8, 9, 72 하면 나머지가 3 이렇게 되네요. 자, 59로 나눠 떨어지고요. 3이 있어요. 그럼 몇 번째 원일까요? 59번째 원까지 꽉 차는 거예요. 59번째 있는 게 아닙니다. 59번째까지는 숫자가 꽉 차고요. 그 다음 번째 원에 세 번째 거기 때문에 원은 60번째 원이 돼요. 60번째 원. 여기서 이 원. 그래서 이 M은 60입니다. 이거 59가 아니라 60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걸 볼게요. 아까 첫 번째 원이 L1 여기서 시작했죠. 두 번째 원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은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 다음 아홉 번째. 이것도 규칙이 8만큼 돌아가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요, 60번째 지금 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도 8로 나눕니다. 8로 나눠보면요, 60을 8로 나누면 8, 7은 56, 이렇게 돼서 4. 나머지가 4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4기 때문에 여기 4, 요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60번째 원은 여기가 첫 번째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아까 몇 번째? 세 번째. 여기서부터 세 번째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퍼 이렇게 되겠네요. L퍼니까 여기서 N값은 4가 됩니다. mn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6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5에서 두 점 A, B가 있다. A에서 원 5에 접하는 접선 L과 선분 A, B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18도이다. 선분 OB 위에 한 점 C에 대하여 삼각형이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가장 큰 내각의 크기. 자, OAC 요 삼각형이 있는데요.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각을요, 제가 ABC라고 할게요. 더하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일단 180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 만약에 각 크기가 이제 이렇게 BC가 제일 크다고 한다면요. 가운데 거의 2배가 A와 C 더한 게 같아야 되겠죠. 등차 수열, 등차 중앙입니다.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이용을 해보면 A 더하기 C 여기 자리에 2B를 대입을 해요. A 더하기 C가 2B니까 거기다 B 더하면 3B. 그래서 여기 3B가 18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값이 얼마다? 60도. B 값이 하나가 구해줍니다. 즉 가운데 있는 각은 항상 60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쪽에서 여기 접할 때 이게 수직이에요. 이게 90도기 때문에 이쪽도 90. 18도라고 주어졌죠? 90에서 18도 빼면은 72도입니다. 그래서 이 각이 72도. 이쪽 각도 그러면 72도. 이렇게 되겠죠. 72도씩. 그럼 이 각이 결정이 되겠네요. 자, 이거 두 개 더한 거. 144도가 되겠죠? 180에서 144를 빼주면요. 그럼 이쪽 각이 구해지겠죠. 36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60도가 결정이 됐네요. 두 각 중에서 이쪽이 60도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쪽은
여기 72보다 큰 각이 되니까 60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쪽 각이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각은 180도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거 빼주면 되겠죠. 180에서 60과 36 더하면 96 빼주면은 84. 그래서 각의 크기는 84도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축에 5개의 점 A, B, C, D에 대하여 다 수직이 성립한다. 세선분 A의 길이가 A5네요. A5, OC, OC, EA, 그 다음에 EA. 이 길이가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직선 AB의 길기를 구하라. 이 직선의 길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OA, OB가 더 크다. 요 식에서요, 보면, 그림에서 보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이쪽 삼각형이 다 닮음이 되죠? 다 직각이기 때문에, 요 각 두 개 더한 게 90도. 그럼 얘랑도 90도 되니까, 요쪽 각하고 요쪽 각이 같아져야 되겠죠. 똑같은 원리로 하면은 다 닮음입니다. 닮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특별히 길이 같은 게 딱 주어지지 않고 어차피 기울기 이런 것들은 다 비율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미지수를 좀 적게 쓰면 좋으니까 제일 짧은 거를 잡습니다. 이렇게. 제일 짧은 거를요. 그냥 1로 볼게요. 1. 요 길이를 1. 그 다음 얘를 미지수로 써서 요거를 m이라고 보겠습니다. 비율이 1대 m이 되겠죠. 1대 m. 그러면 요 삼각형도 요거랑 닮음이에요. 그럼 짧은 거에 m을 곱하면 이쪽 높이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삼각형에서 볼 때는 요 짧은 게 이거죠. 여기에 m을 곱하면 이쪽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m 곱하면 m제곱.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볼 때도 요 짧은 길이에 m을 곱하면 이쪽 길이는 m 세제곱. 또 이쪽에서도요, 요 짧은 길이에 m을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m 4제곱. 자, 그럼 이 a 길이는 요 m 4제곱에서 1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 자, A5를 제가 1로 봤습니다. 1. 그 다음에 OC면은 m제곱. 그 다음에 EA는 m 4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 여기 1랑 K로 이렇게 미지수하면 다 K가 곱해지면 되는 겁니다. 등차 수열 이루면 등차 중앙 이용하면 되겠죠. 이 가운데 거의 2배가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아요. 이 m제곱이 자,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m 4제곱 되겠네요. 자, m은 0은 아니니까 m제곱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죠. m제곱은 2. 그러니까 m값은 뿔마 루트인데 양수죠.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m이 루트 2면 기울기 구하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1분의 m 해서 그냥 m 자체가 기울기죠. 답이 그냥 루트 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는 로그 4x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양수 x에 대하여 f 4분의 x는 fx 플러스 1이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4분의 x를 대입을 해요. 그럼 로그 4의 4분의 x는 우변 fx가 로그 4x 되겠죠? 플러스 1이다. 이거 합치면 이게 로그 4의 4잖아요. 합치면 이게 로그 4의 4x 되죠? 4분의 x가 아니라 틀렸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수열 f에 2의 n제곱을 대입합니다. 얘는 등차 수열이다. 여기에 2의 n제곱 대입해봐요. 로그 4의 2의 n제곱. n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분자로 나가고요. 4도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라 2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나면 여기에 2로 바뀌겠죠. 로그 2의 n은 1이니까 그냥 2분의 n 이렇게 돼요. 2분의 n은 등차 수열이다. 이거 1차식이죠. 1차식은 다 등차 수열입니다. 맞고요. 디귿 x가 1보다 클 때 f의 fx는 0보다 크다. 일단 이런 것들 참거짓할 때는요. 한번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에 뭐 4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간단한 거. 4 집어넣으면 로그 4의 4가 1이죠. 요 값이 1이 나오고요. 1을 다시 f에 집어넣어요. 다시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로그 4의 1은 0 나오죠. 자, 벌써 0 나왔어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틀린 게 하나라도 보이면 틀린 겁니다. 이게 발례라고 해요.
틀린 거 증명하는 거는 발레를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틀렸기 때문에 맞는 거는 니은만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변 AB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P로 잡고 여기가 이제 2대1로 이렇게 내분하는 겁니다. 변 AC의 두 점 QR을 잡자. 삼각형 APQ 이거고요. PRQ가 이거고요. 이거 사각형, 밑에 사각형이 이겁니다. 이 사각형이 차례로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R분의 CQ, 여기 AR분의 CQ 얘를 A와 D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보겠습니다. 삼각형 APQ의 넓이는 A. APQ 넓이가 이거 A죠. A. APR의 넓이는 2A 플러스 D가 된다. 자, 여기 A면요. 이 두 번째 항이 공차가 D니까 이 넓이는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럼 전체 이 넓이는 2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겁니다. 2A 플러스 D가 돼요. A 대 2A 플러스 D는 이 넓이 B죠. 넓이 B가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의 비율입니다. 삼각형 넓이 공식 이용하면 2분의 1 우리 AB sin 세타 그 공식 있죠? 2분의 1에 여기서 AP AQ 곱하기 sin A 이거고요. 자, 이쪽 큰 삼각형은 이렇게 삼각형은 2분의 1에 AP AR 곱하기 sin A. 그럼 여기서 보면 2분의 1 AP 똑같아요. 2분의 1 AP 똑같고 sin A도 똑같아요. 남는 게 AQ 대 AR 즉 AQ 대 AR 밑변의 기립입니다. 즉 삼각형에서요 이렇게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요거 A 대 2A 플러스 D가 AQ 대 AR 하고도 같은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그랬어요. 자, ABC 넓이요. A 플러스 D 그 다음에 요것도 등차수열이죠. 그럼 세 번째 이니까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래서 ABC 넓이는요, 이거 다 더하면 3A 플러스 3D가 됩니다. 가에는 3A 플러스 3D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 비요, A 대 3A 플러스 3D가요. 삼각형 넓이 비를 보면 되겠죠.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이렇게 크고. 작은 삼각형 2분의 1에 AP, AQ의 sin A고요. 큰 삼각형은 2분의 1에 여기 AB, AC가 되겠죠. 곱하기 sin 세타. 그리고 요 내분점 비율 있죠. 여기 2대1이었기 때문에 P가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므로 AP는 3분의 2의 AB이다. 그래서 요 AP 자리에 3분의 2의 AB가 들어가면요. 요 AB가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3분의 2만 남겠죠. 이렇게. 그리고 sin A도 똑같이 있으니까 sin A도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비례식을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갖다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내항의 곱은요, 요 3하고 이거 3으로 묶으면 A 플러스 D가 되겠죠? 3은 묶어져서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그럼 이제 2에 A 플러스 D에 AQ, 이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2분의 1 똑같이 있으니까 사라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A랑 이쪽이랑 곱한 거죠. 여기 A랑 sin 하니까 AC 길이. A에 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C분의 AQ는요. AC가 이렇게 1로 넘어가서 분모로 가고요. 요 2에 A 플러스 D가 이렇게 이쪽 분모가 아니라 1로 넘어가면서 다시 또 분모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나자리에는 2에 A 플러스 D분의 A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AQ분의 CQ는요. AQ 그대로 간 거고요. 이 CQ를 AC 빼기 AQ로 본 겁니다. 여기서 CQ 길이를 AC 전체에서 AQ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 부분요 AQ분의 AC. 자, AC가 여기 있는데 이거랑 역수 관계죠. 그러니까 요거의 역수. 여기가 역수돼서 A분의 2의 A 플러스 이렇게 D가 되고요. 요거 뒤에 거는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A분의, 이거 A분의 A니까요. 2A에서 A 빼주면 A 플러스 2D. 이게 다가 됩니다. 다.
기억 니은에 의해서요. 기억 AR분의 AQ고요. 니은은 AQ분의 CQ인데 AR분의 CQ는 AQ분의 CQ 곱하기 AR분의 AQ다. 그래서 AQ분의 CQ 값이요. AQ분의 CQ가 여기 구한 거죠. 이거 다. 이게 다고요. AR분의 AQ, AR분의 AQ가 요겁니다. 그 두 개를 구한 걸 곱하면은 요 값과 요 값을 곱하면은 이 값이 나오는 거죠. 2A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2D. 그래서 가나다에 알맞은 것은요. 가가 이거였죠. 3의 A 플러스 D. 자, 이쪽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 아까 나가 이거였죠. 2의 A 플러스 D분의 A. 2의 A 플러스 D분의 A.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다에는 A분의 A 플러스 2D. A분의 A 플러스 2D. 4번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TN이 A1-A2 더하기 A3-A4 띵띵띵띵 이렇게 갑니다. 정의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T4는 2D다 그랬습니다. T4면은 여기까지죠. 4까지. 자,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데 등차수열에서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7 빼기 A6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분석할 때 이건 A 더하기 6D고 자 이거는 A 더하기 5D니까 이걸 빼주면은 D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요. 자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 의미를 알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등차수열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요. 여기보다 D만큼 큰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A7을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6에다가 그냥 D를 더한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D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면 A7에서 A6을 빼면 당연히 D가 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그럼 거꾸로 빼면요. A6에서 A7을 빼면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1에서 여기 이렇게 두 개씩 묶어보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n제곱 있는 것들은 일단은 두 번씩 갈 때마다 어떤 규칙성이 발견될 확률이 큽니다. A1에서 A2를 빼면 이게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예요. A3에서 A4를 빼요. 이것도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러니까 T4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D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틀렸고요. 자, 니은 T5입니다. 5면은 이거 하나 다섯 번째 항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T4가 여기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2D였잖아요. 마이너스 2D 플러스 자, A5는 A 플러스 4D랑 같은 거죠. 이렇게 2D가 지워지고 나면 A 플러스 2D와 같습니다. A 플러스 2D는 A 세 번째 항하고 같죠. 니은은 참이 됩니다. 그럼 디귿이요. 수열 T의 EN. 자, EN은 등차수열이다. EN 짝수만 보겠습니다. 짝수만. 첫 번째 짝수 2까지죠. 2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죠. 이게 T이고요. T4는요. 아까 구한 거 이거 두 개, 요거랑 요거 더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D가 되겠죠. T6은 여기도 6까지 더하면 또 마이너스 D. 자, 이거 없고요. 마이너스 D가 하나 더 더해지겠죠?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이 되죠? 디귿도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 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6이고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은 나왔죠? 공차 이것만 모르는 겁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관계식 있죠? 모르는 미지수 하나, 식 하나 됐겠죠? 대입해서 이제 풀면 되는 겁니다. D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S8 빼기 S6. S8만 있으면 여덟 번째 항까지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S8에서 S6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요.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S6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이걸 뺐어요. 이렇게 빼면은 A1 사라지고 A2 사라지고 A6까지 사라지고 A7과 A8만 남겠죠. 그래서 요 값이 이 분모가 A7 더하기 A8이구나. 그리고 아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다시 한번 써보면 A8 빼기 A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로 넘겨가지고 풀면 돼요. 넘겨서 풀면은 좌변이요. 자, 이것도 이거 빼도 되는데 이것도 두 개 차이 나죠. 이것도 이제 우리 등차수열 정의, 등차수열은 D씩 더해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은 여덟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보다 두 번 더 간 거죠. 이렇게 함수로 보면 두 번. 공차가 두 번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빼면은 2D가 됩니다. 2D.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7D 그리고 요거는 A 플러스 5D구나 빼가지고 2D 이렇게 나와도 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원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냥 여덟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 빼면은 2D구나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고 이건 2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건 써야 되겠네요. A 플러스 6D가 되고요. 여덟 번째 항은 A 플러스 7D가 됩니다. 계산만 하면 되겠죠? 다 이 식이니까 2로 나눠주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우리 지금 D 값 구하는 겁니다. D가 있는 게 6D, 7D 더하면은 13D. D가 1로 넘어가서 하나 빼주면 12D가 되고요. 나머지는 좌변이요. A, 2A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A 값이 6이라고 주어졌어요. 6이니까 마이너스 12. 12D가 마이너스 10이니까 D는 마이너스 1. 그래서 D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K가 마이너스 16이고요.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에 대하여 A2K의 값을 구하시오. 공차가 2 이렇게 주어졌죠. 그리고 수열의 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나왔으니까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식 두 개를 우리가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모르는 게 지금 A값 모르죠. 초항 모르는데 자, 미지수 하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K도 모르죠.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 A와 K인데 식도 두 개니까 이거 두 개 이용하면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자, S번째 항까지 합 등차수열 합공식입니다. 2분의 항의 개수가 K고요. 2A 더하기 K번째니까 K-1의 공차가 2입니다. 2. 이렇게. 요 값이 마이너스 16. 자, 그리고요, 요거를 똑같이 써도 돼요. 이렇게 써서 연립방식 풀어도 되고요. 요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특징을 좀 잡아서 풀면요. 요 식에서 요걸 빼요. SK 플러스 2에서 SK를 뺍니다. 그러면 이 값에서 요 값을 빼주면 4가 되겠죠. 자, 요 식과 요 식을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식 합의 공식을 써서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또 이것과 얘를 이용할 것이냐가 선택인데요. 특징을 좀 잡으면 이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첫 번째 항부터 A,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첫 번째 항부터 A, K 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이걸 빼주면, 이렇게 빼주면 남는 게 A, K 플러스 1번째와 K 플러스 2번째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요, 첫째 항에 K 곱하기 공차가 2니까 2K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첫째 항에 K 플러스 1 곱하기 2, 2에 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 값은 4. 전개시켜보면요,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2K니까 4K 그리고 플러스 2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는 0. 여기서 2로 나눠보면 A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연립방식 풀 때요. A를 쓰고 하시는 게 편하겠죠? 이 식에서 A는 다시 정리해보면은 넘어가면은 1 마이너스 2K가 되고요. 여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2K. 두 배 해주면은 2 마이너스 4K 되고요. 정리시키면 플러스 2K 마이너스 2 이렇게 사라지고요. 이거 마이너스 2K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2K입니다. 그다음에 또 2가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의 K제곱이 마이너스 16이에요. K제곱은 16이고요. K값은 뿔마사인데 K는 양수죠. K는 4가 되겠습니다. K값 4 구했고요. 자, A의 2K 값 구하라고 했어요. 즉 K 4 대입하면 8번째 항을 구하면 되겠죠. 8번째 항은 A 플러스 7D. 자, A도 구해야 되겠네요. K 값 4 여기 대입해보면요.
1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7. 공차가 2니까요. 2, 7은 14. 계산하면 7. 그래서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차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A3이 40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 이상의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수열입니다. 보통 첫째 항하고 공차라 내면 되겠죠, 목표가. 세 번째 항이 4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A 플러스 2D가 되겠죠? 이 값이 42. 가조건이요. AK-3 더하기 AK-1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고요. SK는 K제곱입니다. 이 가식을 좀 써볼게요. K 마이너스 세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자 이거 하나 뺀 거 K 마이너스 4D가 되겠죠. 더하기 자 이거는요. A 더하기 하나 빼면은 K 마이너스 2D 이 값은 마이너스 24. 자, 요 식은 정리 좀 해볼게요. AA, 2A 되고요. 이거 D가 공통이죠. 그럼 K-4와 K-2니까 2K-6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4. 2로 나눠보면요. A 플러스 K-3의 D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만약에 여기서 좀 특징을 보면 요거 양변 이렇게 2로 나눠보면은 자, 요거 두 개 나누기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등차 중앙이 되겠죠? 가운데 항이 A의 K-2가 돼요. 요 값이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요거를 10으로 쓰면은 요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면 이렇게 바로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나 조건 쓰겠습니다. K번째 항까지 합 등차수의 합공식 2분의 항이 K의 2A 플러스 K-1의 공차. 이 값이 K제곱. 요거 3개 연립방정식표입니다. 요식, 그 다음에 요거요. 요식을 잘 보면요. 요 안쪽 부분이 요거 두 개 더하면 2A, 그 다음에 D로 묶어주면 K-1D. 요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보이면은 이걸 이용해 주면 돼요. 두 개 더한 게 이 부분인데, 이거 두 개 더해보면은 30이 되겠죠. 이 값이 30. 2로 나누면은 15K는 K제곱. K는 자연수죠. 4 이상 자연수니까 K로 나눠주면은 15. K 값은 15.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더해서 이거 되는 게 안 보이면요. 그냥 연립방정식 풀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미지수 하나씩 소거시켜가면서 정리해보면은 A 소거시키고 그 다음에 D에 대해 정리하고 대입하면은 다 사라지면서 요식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S9는 절대값 S3, 그 다음에는 27일 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S3의 절대값이 27이기 때문에 이 값이 플러스 27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7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S9가 27이니까 이걸 식을 쓸게요. 등차수열의 합공식 쓰겠습니다. 2분의 n의 가로 열고 2a 플러스 n-1 그러니까 8d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27이 됩니다. 9로 나누면요 3이 되고요. 이것도 여기서 2로 나누면은 a 플러스 4d는 3 이렇게 식이 하나 구해지고요. 여기서 세 번째 항까지 세 번째 항이면요 이거 뭐 공식 써도 되는데 그냥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죠. 더하면은 그냥 3a 플러스 3d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뿔마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으로 나눠보면 a 플러스 d는 뿔마 9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바로 빼서 a 소거시키면 되겠죠? 빼보면은 a 사라지고 4d에서 d 빼니까 3d가 3에서 자, 이게 플러스일 때는요 이렇게 9가 빼지고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렇게 빼주면은 12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공차가 그랬어요. 공차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이 D값이 양수니까 이건 음수 나오죠. 요 경우는 안 되고 요것만 되겠죠. 3D가 10이니까 D는 4 이렇게 구해집니다. D가 4 구했으면 4 대입하면 A값 구해지겠죠? 16 넘어가서 빼주면 A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이렇게요. 구하라고 하는 게 10번째 항 A 플러스 9D죠. 10번째 항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3이고요. 공차가 4니까 4, 9, 36 더하면은 2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넓이가 A인 원의 중심각이 세타1, 세타2, 세타 n은 n개의 부채꼴로 나누고 중심각이 세타 k인 부채꼴의 넓이를 ak라고 하자. 수열 a 세타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세타의 총합이 2파이, 2파이가 한 바퀴입니다. 그런다. a1과 an의 합이 5분의 1의 a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이 각이 등차 수열이면 넓이도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구할 때요. 공식 우리 유도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숫자로 볼까요? 1, 2, 3 해가지고 10까지 있어요. 자, 이걸 더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쭉 쓰죠. 10, 9, 8에서 1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11로 갔습니다.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11. 이렇게 두 개 더했다는 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처음 거랑 끝에 거 더한 게 11.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랑 끝에서 두 번째 거 더한 것도 11. 다 값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1, 11, 11, 11. 등차 수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1이 있고 AN이 있는데 A1은 첫 번째고요. AN은 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이 A2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항이 AN-1 이렇게 있겠죠.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5분의 1의 A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어차피 이걸 다 더했을 때 이 원의 넓이는 A라고 했잖아요. 넓이가 A인. 이게 5분의 1 A이기 때문에 몇 개 더해야지 A가 되냐면은 이게 5개, 이렇게 5개 더하면 되겠죠? 5개. 그러면 이 합이, 전체 합이 이렇게 1이 나올 거란 말이죠. 1. 그럼 5개니까 여기 1, 2, 3, 4 어디까지? A5까지 가면 되겠죠. 그럼 이거 쭉 떨어져서 그 다음 번째가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6.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n 값이 10이 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 A1, A2, 이렇게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26이다. 마지막 4개의 항의 합은 134이다. 다 더한 게 261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4개의 항, 그 다음은 뭐 4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요. 등차 수열을 이루면요. 똑같은 개수만 A1, A2, A3, A4 이렇게 있을 때요. 같은 개수만큼씩 묶어요. 이렇게 두 개씩 만약에 이렇게 두 개씩 묶으면 묶어서 이렇게 더한 것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이건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개수만큼 묶어서 더하면은 그것도 등비 수열이 돼요. 등차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공차가 D라고 하면요. A1이 A3 되는 게 2D만큼 커졌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가는 게 2D만큼. 2D가 두 개니까 결국은 공차가 4D가 되는 거예요. 4D만큼씩 커지면서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일단 이런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연속된 게 아니라 마지막 4개가 주어져. 처음 4개와 마지막 4개. 그러니까 연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수가 만약에 전체 n이 4의 배수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좀 뭔가 이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4의 배수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처음 항 4개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이렇게 있고 마지막 항이 4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거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그 유도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처음 거랑 마지막 거랑 이렇게 더한 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과 마지막에 두 번째 이렇게 더한 게 값이 똑같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10까지 있을 때 1과 10 더한 것도 11, 2와 9 더한 것도 11. 그래서 우리 공식이 나온 게 2분의 n의 a 플러스 l 요 공식이잖아요. 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게 다 똑같아요. 그럼 4개니까 4개, 4개니까 이렇게 4개씩 더한 게 다 같겠죠. 이렇게. 그 앞에 거 4개랑 뒤에 거 4개 이렇게 더해보면은 이게 2, 3, 그러니까 100,
160이 나와요, 이게. 자, 이 160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의 쌍은 160을 4로 나누면 되겠죠. 4로 나누면 40이 됩니다. 그럼 40씩 이렇게 더해가지고 26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이게 짝수 개수면요, 딱 40 곱하기 딱 몇 개 떨어지지만, 이게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마지막에 혼자 이렇게 남는 것도 있는 겁니다. 260을 이렇게 40으로 나눠보면요, 40 곱하기 6, 4, 6, 24, 240에 더하기 20 이렇게 남죠. 그러니까 40씩 6쌍, 이렇게 6쌍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6개 항, 이쪽에 6개 항이 만들어지고 20이 남잖아요. 20은 가운데, 이게 홀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이 하나 있겠죠. 가운데 항은 2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앞쪽에 항이 6개, 뒤쪽에 항이 6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항의 개수, 묻는 게 지금 n, 전체 항의 개수죠. 전체 항의 개수는 6 더하기 6 더하기 1 해서 13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학자 드 무아브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드 무아브르는 자신이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수면 시간이 24시간이 되는 날을 계산하여 그날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는 놀랍게도 그날에 수면하는 상태에서 생을 마쳤다. 드 무아브르가 매일 밤 12시에 잠든다고 가정할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었다면 그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을 구하시오랬습니다. 이게 좀 시작점이 조금 글이라서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일단 수면 시간이 14시간이면 깨어있는 시간을 볼게요. 24시간에서 14를 빼면은 첫째 날은 10시간을 깨어있겠죠. 그리고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요. 자는 시간이 15분씩 길어진다 했기 때문에 깨어지는 시간은 15분씩 줄어들겠죠. 15분은 4분의 1시간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시간씩 줄어드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분의 1시간. 이런 수열이 될 겁니다. 그럼 일반항을 구해보면요. 10 플러스 첫째 항이요. m-1에 공차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 0시간이 되는 게 언제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이 없는 거요. 자, 0이 되려면 자, 이게 지금 10이죠. 이게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40이 되면 돼요. 40. 그럼 n값은 41이 되겠네요. 41일 때 0이 됩니다. 41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합을 구할 건데요. 4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도 되고요. 뭐 4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41번째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S 41을 한번 구해보면은 등차절합 공식이요. 2분의 n, n이 41 이렇게 되고요. 자, 첫째 항 끝항 알면 이 공식도 있죠. 이렇게. 첫째 항이 10시간 10이고요. 41로 잡으면 맨 마지막 시간이 0이 되는 겁니다. 0. 그래서 이거 41 곱하기 10을 2로 나누면 410 나누기 2 하면은 205가 됩니다. 답이 20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느 게임은 예시와 같이 엔터키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면서 어두운 부분의 막대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게임이 끝난다. 방향키로는 어두운 부분의 막대를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동시킬 수 있고 마우스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어두운 부분의 막대의 맨 위 숫자가 맨 아래로 나머지 숫자들은 한 칸씩 올라간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어두운 부분의 막대와 이웃한 막대들의 세 숫자들이 상하, 좌우 또는 대각선 방향의 순서대로 등차수에 이를 때 그 숫자들을 더한 점수들의 합을 득점으로 하는 게임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이나 뭐 상하, 좌우로 등차수열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1, 3, 5 등차수열 만들어지면 다 더한 9점. 이쪽 방향도 2, 3, 4니까 더한 9점. 그래서 총 18점. 이렇게 점수를 얻는 겁니다. 그럴 때 다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득점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 3, 4, 6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뭐 이쪽에 내려올 수도 있고 이쪽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왔을 때 등차수열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근데 이쪽이나 뭐 이쪽이나 이렇게 내려봤자 이게 만들어지는 게 없겠죠. 거의.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세 군데는요.
만들어봤자 만약에 7, 6, 5 뭐 이런 것만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벌써 7인데 6, 5, 5가 없죠? 만들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7이기 때문에 없고요. 4면은 만약에 6, 4, 6이면 8, 8도 없고 4부터 뭐 작아져요. 그러면 4, 3, 그러면 2가 있었는데 2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요 세 군데는 없고요. 요쪽 아니면 요쪽 부분 아니면 요쪽 부분에 있는 경우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뭐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경우 하고 요거 두 가지 있는 경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키를 뭐 누르면은 뭐 이게 바뀐다 그랬죠. 3, 4, 6인데 지금 3, 4, 6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번 누르면 6이 맨 위에 올라가서 6, 3, 4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4가 올라와서 4, 6, 3. 요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의 요 세 가지를 넣어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가요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3, 4, 6이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세로인 것들은 지금 뭐 되는 거 없어요. 다 되는 거 없고요. 그렇죠? 되는 거 없죠. 4, 4, 8 되는 거 없고 가로랑 대각선만 보겠습니다. 가로 보면은 1, 3, 4 안 되고요. 5, 4, 8도 안 되고 8, 6, 6도 안 되죠. 대각선은 3을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9, 3, 8도 안 되고요. 이쪽 당연히 안 나오고 4인 경우 1, 4, 6, 뭐 4, 4 다 없네요. 여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번에는 이거 두 번째 거 6, 3, 4 보겠습니다. 6, 3, 4. 그럼 가로 되는 거요? 없죠? 여기도 없네요. 가로 없고 대각선 보겠습니다. 대각선 이쪽 대각선 안 되고요. 9, 6, 8. 그다음에 3이 있는 거 이렇게. 이것도 이쪽도 안 되고 1, 3, 6도 안 되죠? 되는 게 없네요. 그러면 4, 6, 3. 가로 1, 4, 4 이것도 안 되고요. 5, 6, 8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요. 대각선 이쪽도 안 되죠. 9, 4, 8도 안 되고 여기 있는 거 1, 6, 6 안 되고 4, 6, 8 이거 하나 나오네요. 이렇게 그쵸? 이거 더하면은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요거일 때 18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쪽에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3, 4, 6부터 보겠습니다. 3, 4, 6. 가로 있는 것 중에 가로 없고 8, 6, 8도 안 되죠? 대각선 7, 3 이것도 안 되고요. 4가 있는 거 9, 4, 8 안 되고요. 6이 있는 거 2, 6, 6 안 되고 4, 6, 8, 4, 6, 3이네요. 이것도 안 되네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6, 3, 4 볼게요. 6, 3, 4. 가로가 4, 3, 2 이거 되죠? 이렇게 2, 3, 4니까 더하면은 보통 이렇게 연속된 거 요거에 3배 해주면 돼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로 안 되고요. 대각선 보겠습니다. 대각선이 4, 6, 7 안 되고요. 또 3에 해당되는 거 이쪽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요. 여기는 2, 6, 2, 4, 6 요게 되네요. 이렇게 이쪽 2, 4, 6이니까 4의 3배 3, 4, 12 그리고요 여기 5가 있잖아요. 이 5가 있어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3, 4, 5가 또 돼요. 3, 4, 5 더하면은 또 12 이렇게 더 이상 없어요. 다 더하면은 24에 9 더하면 33 33이 나왔네요. 이거 이쪽에서 33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 6, 3 4, 6, 3 먼저 가로로 있는 거요. 가로 4, 6이 안 되고 8, 3, 2 이것도 안 되겠죠? 대각선 이쪽도 안 되고요. 여기 이것도 안 되고 3이면 2, 3, 6도 안 되고요. 4, 3, 3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5, 6, 5, 3, 6도 안 되겠죠.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최다의 득점은 이 33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첫 장이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분의 A3 빼기 A4분의 A6이 4분의 1일 때 A5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두 번째 항이면 AR 이렇게 되죠. 세 번째 항이면 AR 제곱. 그래서 이게 약분하면 R만 남죠. 이런 식으로 약분해도 되는데요. 의미를 좀 생각할게요. 우리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고요.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고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가면서 그 다음 번째 수열이 되는 거고요. 이 등비 수열은 일정한 값, 보통 이제 R을 곱해가면서 그 다음 번째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 만약 B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요. A2와 A3의 관계, 즉 A2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하면 A3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3을 A2로 나누면 그냥 이 값이 R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빼기, 이것도요. 네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비를 두 번 곱해주면 돼요. R을 두 번 곱합니다. 두 번 곱한 거기 때문에 이 값은 R제곱이 돼요. R-R제곱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지수 R 하나인데 식 하나. 풀면 R값 구해지겠죠? 그럼 다 결정이 된 겁니다. 등비수열. 그럴 때 A5. 다섯 번째 항은 A, R의 4제곱. 그래서 A는 3이라고 주어졌고요. 이 R 4제곱만 알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 풀면 되겠죠? 4 곱해보면요. 양변에 4R-4R 제곱이 1. 자, 이거 우변으로 넘겨보면요. 4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은 0. 자,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 2R, 2R, 1, 1에 둘 다 마이너스. R 값이 2분의 1. 이렇게 중근 나옵니다. R은 2분의 1. 2분의 1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에 4제곱하면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3. 이게 PQ 값이고요. 더하면은 19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